자, 수정 명령어는 이렇게 가로로 읽지 말고 세로로 읽으시면 좋아요. move, rotate, scale, erase. 이렇게 4개가 기본입니다. move, rotate, scale, erase. move는 내가 선택한 객체를 이동하는 겁니다. rotate는 내가 선택한 객체를 회전하는 거고요. scale은 내가 선택한 객체의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고, erase는 삭제하기죠. 왜 move, rotate, scale, erase가 기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포토샵도 move, rotate, scale, 그 다음 스케치업도 move, rotate, scale, 그 다음 3D Max도 move, rotate, scale, erase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이에요. 카피는 move에서 파생됐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어레이는 카피에서 파생됐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미러 옵셋은 똑같아요. 다 파생된 유사한 명령어들끼리 묶어놨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동하고 복사하고 배열하고 대칭하고 비슷한 거죠. 다 복제를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스케일, 크기를 조절합니다. 스트레치, 늘립니다. 랭슨, 길이를 바꿉니다. 익스텐드, 늘어납니다. 익스플로드는 이레이즈 쪽에 들어가겠네요. 이레이즈, 삭제합니다. 트림, 자릅니다. 브레이크, 끊습니다. 디바이드, 나눕니다. 메주어, 나눕니다. 익스플로드, 분해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기능이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놓은 겁니다. 가로는 기능이 비슷한 거고 세로는 기능이 아예 다른 것들이죠. 이렇게 세로를 기준으로 해서 연상하시면 돼요. move, copy, array, mirror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move, copy, array, mirror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rotate부터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화면에 제가 조그맣게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렉탱글 사각형 그리기죠. 골뱅이 50, 50. 제가 한 변의 길이가 50인 가로 50, 세로 50인 정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이동을 할 겁니다. 자, move 명령어 여기 있어요. move 명령을 실행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select object, 객체를 선택하랍니다. 자, 선택했습니다. 엔터.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 물어보네요. 기준점 클릭하고 세컨드 포인트, 목적지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동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동시켜 보시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기준점을 선택해서 이동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사각형을 이런 모양이 되도록 만들고 싶어요. 어떤 모양인지 이해는 되시죠? 자, 이동하기,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을 미드 포인트로 잡고 세컨드 포인트를 엔드 포인트로 잡으면 제가 그렸던 내용과 똑같이 만들어지죠. 다시 봅니다. 이동하기, 객체 선택하고 미드 포인트,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 그러면 이렇게 쉽게 원하는 대로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선을 하나 다시 그렸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이런 모양이 되도록. 그럼 기준점이 어디가 되나요? 왼쪽 아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동하기, 베이스 포인트를 왼쪽 아래로 클릭하고 여기 끝점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되는 거죠. 최종 모양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원을 그렸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바로 여기 이 쿼드란트 포인트에
사각형을 이렇게 얹어 놓는 거예요. 자, 이동하기 베이스 포인트는 미드 포인트, 세컨 포인트는 쿼드란트.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얹어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카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피는 무브 명령어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카피는 여기 있어요. 복제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카피 명령어 내리면 객체 선택하랍니다. 객체 선택했어요. 엔터. 베이스 포인트 찍으랍니다. 기준점이죠. 세컨 포인트 클릭하랍니다.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도장 찍듯이 계속해서 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원하는 세컨 포인트 위치를 이렇게 찍어주면 원하는 위치에다가 얼마든지 복제를 할 수 있겠죠. 카피 선택하고 기준점 세컨 포인트, 카피 기준점 세컨 포인트. 자, 한번 복사해 보시죠. 과제물을 하나 해보죠. 여기 왼쪽에 있는 요 과제물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왼쪽에 있는 걸 할 겁니다. 레이어를 먼저 세팅해야 되겠군요. 중심선을 그려야 되니까. 레이어의 이름 지정하고 색상 맞추고 선의 모양 불러오고, 자, 선 종류 축척을 0.25로 맞췄습니다.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바꿨습니다.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40, 다시 서클 반지름 55, 옵셋 5mm. 자, 5mm 옵셋한 것은 이 중심선 정리하기 위해서죠. 자, 삭제하고 매치 프로퍼틱스 속성 맞추기죠. 자, 요만큼은 중심선입니다. 자, 여기 서클 반지름 3.5, 다시 서클 안쪽 게 6.5, 바깥쪽 게 반지름 10. 자, 카피 안쪽에 있는 거 중심점 잡고 교차점에 각각 복제를 합니다. 다시 볼까요? 중심점을 잡고 교차점에 각각 복제를 하면 어떤가요? 그리지 않아도 금방 만들어지죠? 자, 복제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시죠. 카피에는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가지고 하나 해보도록 하죠. 카피 기준점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어레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요걸 자주 써요. 어레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배열이고요. 명령어 어레이도 존재합니다. 자, 어레이 배열하겠습니다. 나열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number of item to array. 자, 수량이죠. 몇 개를 나열하겠습니까? 몇 개를 복사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개예요. 그랬더니 세컨드 포인트, 즉 두 번째 점의 위치. 이렇게 두 번째 점의 위치. 두 번째 점의 위치를 물어보네요. 자, 30mm. 그러면 30mm 간격으로 자, 5개, 10개. 자기 자신 포함해서 총 10개를 이와 같이 복사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요. 카피 기준점 클릭하고 자, 어레이 지정하고 똑같이 10개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세컨드 포인트가 아니고 피트입니다. 피트는
시작에서 끝까지만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은 CAD가 알아서 나누는 거죠. 피트 이렇게요. 끝점까지 지정해 주면 그 중간은 CAD가 알아서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0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0이고 이 중간에 있는 간격은 CAD가 알아서 나누는 겁니다. 이 기능을 많이 써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어레이입니다. 아니다, 어레이. 아니, 미러 먼저 하죠. 보시면 미러를 먼저 하고 어레이를 나중에 하죠. 미러를 먼저 하도록 하죠. 미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칭입니다. 서로 사물을 대칭되게끔 늘어놓는 걸 미러라고 합니다. 미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울이죠. 그러나 CAD에서 말하는 건 대칭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스플라인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여러분은 저처럼 그리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샘플이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굳이 이렇게 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스케치북 찢어가지고 물감을 풀고 그거 절반 딱 접으면 물감이 대칭됐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미러에는요, 이렇게 대칭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칭선이 필요해요. 가까이 대칭할 거냐, 멀리 대칭할 거냐, 이 대칭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러 명령어 실행하면 객체 선택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first of mirror line. 대칭선의 첫 번째 점인 거죠. 그 다음에 second point of mirror line. 대칭선의 두 번째 점. 마지막으로 erase source object. 원본을 삭제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기본은 no. 아니요, 삭제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대칭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비가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칭선을 사선을 그려봅니다. 제가 이렇게 대칭선을 사선으로 그렸습니다. 미러 선택하고 이렇게 대칭선을 사선으로 그려도 이 대칭선을 기준으로 복제가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수직으로 놔도 마찬가지겠죠. 자, 미러. 이번엔 대칭을 하는데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를 yes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원본이 삭제가 되고 복사본만 남게 됩니다. yes. 어떤가요? 복사본만 남는 거 보이시나요? 미러 대칭선 두 개 지정하고 yes. 그러면 대칭 이동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0도 90도. 자, 마지막 28도네요. 자, 계산기를 이용해 볼까요? 90도에서 28도를 빼니까 62도네요. X라인 앵글 62도. 자, 트림으로 왼쪽 하단 지우고요. 얘네들은 중심선입니다. 서클 반지름 33.6 다시 서클 38.4 다시 서클 6.4 옵셋 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중심선 만들고 나면 자, 이렇게 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삭제. 옵셋 6.4.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으로 조금 끊고 필렛. 이렇게요. 남는 부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중심선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옵셋 45mm, 다시 옵셋 10mm,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84mm, 옵셋 84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여기가 실선이고 여기에 반지름 10인원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필렛. 그 다음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선을 정리하고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47도입니다. 요거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X라인 앵글 47도 여기 중심선에다 갖다 댄 다음 옵셋 10mm 이렇게요. 중심선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이든 다 접하는 원이 되겠죠. 그래서 필렛을 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라인 탄젠트에서 이렇게 탄젠트에서 골뱅이 이거 좌표 쓰는 겁니다. 100만큼 47도 방향으로 이렇게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중심선에서 이 위쪽 방향으로 106mm, 옵셋 106mm. 선이 모자르죠? 익스텐드로 연장합니다. 익스텐드. 자, 매치, 그 다음 아래쪽으로 옵셋 1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옵셋 5mm 트림 해볼까요? 자, 여기도 옵셋 5mm. 자, 트림. 자, 그 다음 아이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71mm 71mm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삭제하고 자, 라인으로 여기 메꿉니다. 이렇게 필렛 이렇게 생겼고요. 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자, 선 지우고 필렛. 나머지는 트림 하시면 돼요. 트림할 때 항상 주의할 거 이렇게 짜투리가 남지 않도록 꼭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선으로부터 이쪽 방향으로 45mm 옵셋 4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반지름 10mm. 그 다음 요 아래쪽 여기도 트림 해야 되는군요. 자, 트림. 그 다음 옵셋 4mm 옵셋 38mm 필렛 반지름 2.4mm 필렛 반지름 0. 이렇게 생겼네요. 서클 반지름 5mm. 자, 미러 대칭이죠. 이렇게 대칭하면 모양 완성됐죠? 네. 이번엔 어레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어레이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어레이는 우리나라 말로 배열입니다. 여기 어레이가 여기 있고요. 어레이는 총 3가지 배열입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배열은 이렇게 총 3가지예요. 렉탱귤러 배열이 있고 패스 배열이 있고 폴라 어레이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3개예요. 렉탱귤러, 패스, 폴라 총 3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과를 놓고 따진 겁니다. 배열을 해놓고 보니까 배열의 전체 모습이 사각형처럼 생겼더라. 그래서 렉탱귤러 어레이. 폴라 어레이는 배열을 했더니 원형으로 생겼더라. 그래서 폴라 어레이. 패스 어레이는 경로를, 내가 지정한 경로를 따라서 배열을 하더라. 그래서 패스 어레이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종종 사용해요. 근데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지정하면 내비게이션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경로를 검색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경로가 영어로 하면 패스입니다. 경로예요. 경로를 따라서 배열합니다. 경로를 따라서 복제를 합니다. 이게 패스 어레이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사각형 배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죠. 자, 렉탱글 골뱅이 50, 50 이렇게 정사각형을 하나 그렸고요. 아니, 다시 렉탱글 50, 30 그리고 다시 골뱅이 50, 30 자, 어레이 선택을 하고 나면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렉탱귤러 배열을 할 건지 패스 배열을 할 건지 폴라 배열을 할 건지 먼저 렉탱귤러 배열 할 겁니다. 자, 전체 배열이 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거 보이시나요? 전체 모양이 사각형이란 뜻이에요. 아이템이 사각형이 아니고 전체 모양이 사각형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 컬럼 보이시죠? 컬럼 단어 왼편에 아이콘 보이시나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죠? 네, 세로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로우 보이시죠? 가로 방향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컬럼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숫자를 말합니다. 로우는 이렇게 가는 숫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비트윈은 간격입니다. 각각 비트윈이 존재하는데 이게 간격이에요.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은 게 간격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격은 요만큼입니다. 그런데 CAD에서 말하는 간격은 시작점에서 그 다음 아이템이 나타나는 시작점까지 여기입니다. 이게 간격이에요. 비트윈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비트윈의 개념, 간격의 개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아이템의 시작점에서 그 다음 아이템이 나타날 때까지의 거리.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아이템의 전체 길이 플러스 우리가 생각하는 중간 간격, 이게 비트윈의 개념입니다. 이게 개념이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컬럼의 개수를 10개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10개로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가 10개가 된 거죠. 자, 다시 5개. 로우의 개수를 10개로 조절해봤습니다.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자, 비트윈입니다. 다시 4개, 3개. 제가 얘를 50에 30으로 줬단 말이죠. 여기 10mm. 그러면 60. 여기 10mm 줄 거예요. 아이템이 30이니까 10mm 더해서 40.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클로즈 어레이. 그러면 배열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레이
똑같이 어레이를 합니다. 렉탱귤러 어레이. 근데 여기 그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파란색 점들이 그립입니다. 이 그립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 보면 그립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을 안쪽부터, 안쪽 화살표는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간격이 되는 거고, 바깥쪽 화살표는 아이템의 개수가 됩니다. 이렇게요. 클릭한 다음에 움직여 보면 돼요.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움직여 보면 얼마든지 아이템의 개수를 숫자로 따지지 않고 마우스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간격,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심지어 뭐까지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방향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배열이 되는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레이에는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오소시에이티브요. 이 오소시에이티브가 앞으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더 나올 겁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오소시에이티브라는 단어를 외워두세요. 무슨 뜻이냐면 연관이란 뜻입니다. 연관을 가지다, 연관성을 띠다란 뜻이에요. 아이템과 아이템끼리 서로 연관성을 가지다란 뜻으로 이 옵션을 체크하면 연관 배열이 됩니다. 그런데 어레이에서는 이 오소시에이티브, 즉 연관 배열을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가 OK 하기 전에 이렇게 오소시에이티브를 클릭했습니다. 오소시에이티브를 클릭하면 이렇게 파랗게 바뀌어요. 오소시에이티브를 클릭하면 파랗게 바뀝니다. 그리고 해제하면 이렇게 회색으로 됩니다. 지금 상태가 해제되어 있는 상태고 이렇게 체크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얘가 지금부터 오소시에이티브, 즉 연관 배열이 됩니다. 자, 클로즈. 연관 배열이 되면 아이템과 아이템끼리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분해가 안 돼요.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다시 어레이 수정이 됩니다. 어레이 에디트가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수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시 수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간격 60, 40 수정되는 거 보이시죠? 8개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클로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템 수정이 안 돼요. 우리가 어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 한 개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돼요. 다만 이걸로 끝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explod라는 명령어를 적어놨습니다. explode 명령어 적어놨죠? 분해란 뜻입니다. 분해하기. 자, explode 분해하기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그냥 이렇게 분해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아이템 한 개를 수정할 수 있게 해줘요. 어레이 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은 바로 이렇게 기초 아이템을 쭉 복사한 다음에 수정하는 일들이 많아요. 물론 오소시에이티브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정면을 한번 보실까요? 101호, 102호, 103호, 104호. 내용이 똑같죠. 그 다음에 쭉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경우는 오소시에이티브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언두.
자, 이렇게 associative array가 되면, 즉 연관 배열이 되면 선택했을 때 여기 edit source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관 배열일 때예요. 요거 연관 배열일 때입니다. edit source. 그러면 소스를 하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edit source. 그래서 이렇게 소스를 하나 수정할 수 있어요. 라인. 다 같이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원본을 하나 수정했지만 나머지가 다 같이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맨 끝에 save change, discard change, save change.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서클 반지름 10mm 선택하고 이번 리피스 아이템 자 선택하고 아니다 거꾸로 했나 보다. 자 선택하고 그러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데 요건 나중에 할까요? 자, 얘는 나중에 해보죠. 어쨌든 이렇게 이게 이제 associative array입니다. 하나를 수정해서 나머지가 다 같이 수정이 들어가는 거죠. 요건 한번 해보시죠. 리피스 아이템 한번 아니 여기 에디트 소스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자 이번엔 리플레이스 아이템입니다. 아이템을 바꾸는 거예요. 자, 보시면 Select Replacement Object라고 해서 바꿀 객체를 먼저 선택합니다. 얘를 먼저 선택한 거예요. 엔터. 그 다음에 바꾸고자 할 객체. 아니다. 중심점이요. 기준점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바꿀 아이템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아이템이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리플레이스먼트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교환하기. 자, 한번 해보시죠. 똑같이 어레이를 또 한번 할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할 겁니다. 서클 반지름 150 렉탱글 골뱅이 50,30 이동하기 이렇게 쿼드란트로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얘는 반지름이 150이고 얘는 50에 30짜리입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이번에도 어레이를 쓸 건데 어레이 객체 선택하랍니다. 선택했어요. 이번엔 폴라 어레이입니다. 폴라 어레이는 회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의 중심점을 지정해 줍니다. 원의 중심점 지정하면 이렇게 원을 따라서 회전하게 되는 거죠. 아이템의 개수가 나옵니다. 12개. 그러면 12개가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거죠. between은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각도를 의미합니다. 필은 전체 각도를 의미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80도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각도가 16도 간격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associative 끄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떤 항목이 있냐면 이렇게 rotate 아이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회전하면서 전부 다 중심을 향해서 회전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중심을 따라서 회전하는 거 보이시죠? 자, 360도로 다시 바꾸고
자, 얘를 끄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템이 중심을 바라본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중심을 향해서 돌아가는 게 좋겠고. 자, 얘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레이로 그릴 수 있고요. 얘도 어레이고요. 여기 있는 거 다 어레이입니다. 그리고 얘도 어레이고요. 이거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해보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뭐가 문제냐면, 여기. 이 터진 방향이 왼쪽 하단을 향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만들 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레이가 되는 게 요만큼이 어레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야 다음번에서 이렇게 어레이 패턴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런 거, 요런 배열을 할 때는 다음번 어레이가 어떻게 될 건지를 미리 예측을 하고 하셔야 돼요. 자, 보도록 하죠. X라인 0도, 90도, 60도, 120도.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40. 반지름 20이니까 옵셋 25mm. 자, 트림으로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이 안쪽에 있는 것부터 해보죠. 서클 반지름 4, 서클 반지름 5. 이때 이렇게 트림 처리하면 돼요. 어레이, 폴라 어레이. 수량이 4개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되나요? 터진 방향이. 회전하는 거 보이시나요? 로테이트 아이템을 끄세요. 로테이트 아이템 끄시면 돼요. 그러면 터진 방향을 다 일정한 방향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즈. 그 다음, 자, 서클. 반지름 5. 다시 서클. 반지름 1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20. 다시 이쪽에서 반지름 20. 자, 얼마만큼 필요한 거냐면 요만큼이 필요한 거예요. 트림. 네, 요만큼이 필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트림. 자, 이제부터는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여기도 옵셋 5mm 트림. 그 다음에 다시 트림. 이렇게요.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패턴 아이템이에요. 어레이, 폴라 어레이. 회전하면서 모양 전부 다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 두 개를 어레이로 제가 다 그려볼 겁니다. 이미 다 그려본 것들이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X라인 0도, 90도, 30도, 150도. 자, 얘네들은 중심선이고요. 서클, 반지름 11,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 그 다음 옵셋 3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먼저 맞추고 필렛 그 다음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19.5mm 다시 서클 반지름 25mm 매치 프로퍼틱스 서클 다이아메타 95mm.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서클 아니 옵셋 5mm. 자, 트림 그 다음 서클 지름 7mm 옵셋 3.5mm 필렛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맞추고 그 다음 트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딱 요만큼이죠. 그 다음 옵셋 5mm 다시 한번 트림 자, 그 다음 자, 트림을 계속 해줬고요. 나머지 아크 지웁니다. 시작 끝 반지름입니다. 시작 끝 반지름 22mm 어레이 폴라 어레이.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지죠. 다시 X라인 0도 90도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1mm 옵셋 2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맞추고 필렛 그 다음 트림 자, 서클 53.5mm 그 다음에 서클 반지름 60mm 자, 옵셋 5mm 자, 트림 그 다음 옵셋 15mm 다시 17.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얘네들은 중심선이죠. 자, 서클 안쪽에 있는 건 반지름 6 바깥쪽에 있는 건 반지름 8 라인 탄젠트에서 다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트림 옵셋 5mm 자, 선을 지정하고 네, 지우면 되겠죠. 그 다음 24mm네요. 옵셋 12mm 자, 역시 마찬가지로 트림으로 좀 끊고 매치 프로퍼틱스 자, 원래 원은 필렛 되지 않아요. 그래서 트림으로 끊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하고 아이템의 개수 4개 다시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하고 아이템의 개수 12개 그러면 이렇게 금방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조인이라는 명령어입니다. 결합이란 뜻이에요. 자, 보시면 우리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선들이 이렇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원래 라인은 하나씩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이어진 선들이 있어요. 렉탱하고 폴리건이 하나로 이어져 있죠. 우린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폴리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 조인이 라인을 폴리선으로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조인. 그리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조인을 쓸 건데 조인은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수평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사선을 그려서 중간에 이렇게 트림했습니다. 이 두 개의 선이 동일선상에 있는 거죠.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인을 하게 되면 하나로 들어갑니다. 원본, 그 다음에 나머지, 그리고 엔터. 하나로 연결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건 조건이 뭐라고요? 동일선상에 있는 것. 선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동일선상에 있거나 아니면 끝점이 연결되어져 있는 경우 하나의 선으로 혹은 폴리선으로 연결할 때 쓰는 명령어가 조인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레이어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는 레이어가 센터고 하나는 레이어가 제로입니다. 조인. 센터를 먼저 선택했어요. 센터가 소스입니다. 그러면 센터로 다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한번 봅니다. 라인. 자, 소스가 센터예요. 조인. 소스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어떻게 되나요? 제 첫 번째 선택하는 소스로 다 연결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위에 같은 경우는 안 되겠지만 이 아래 같은 경우는 선들이 끝점이 이어져서 만들어진 폴리선이잖아요. 우리 아까 익스플로드 분해했었죠. 네, 이 분해 명령어를 하면 익스플로드 분해하게 되면 네, 이렇게 다시 선이 끊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연결해보고 그 다음에 분해로 원래대로 또 돌려보시죠. 자,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500mm, 그 다음에 500mm, 500mm, 그 다음에 1000mm, 그 다음에 1000mm. 자, 이렇게요. 제가 그냥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조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하나의 폴리선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제가 서클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반지름 20mm짜리를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어레이. 이번엔 어떤 거냐면 패스 어레이입니다. 지금 빨갛게 그린 저 선들 있죠? 저게 경로가 되는 겁니다. 이 경로를 따라서 저 원이 쭉 복사가 되는 겁니다. 패스 어레이. 그러면 패스 커브를 선택하라고 해요. 그러면 패스를 따라서 이렇게 쭉 복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요. 얼라인 아이템 왼쪽에 보면 메주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주어를 누르면 디바이드하고 메주어하고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경로 배열을 하는 방법이 디바이드가 있고 메주어가 있습니다.
디바이드는 등분이란 뜻입니다. 똑같은 간격을 가지고 나누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간격을 나누는 겁니다. 중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몰라요. 단지 우리는 몇 개인가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간격은 CAD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그게 디바이드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피자들 좋아하시잖아요. 피자집 가서 이거 6조각 내주세요. 이거 8조각 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로 디바이드가 그겁니다. 몇 조각인가 이거죠. 그럼 조각의 크기는 다 알아서 똑같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래 메주어는 뭐냐면 길이로 나누는 겁니다. 길이로. 내가 지정한 길이로 나눕니다. 그러면 맨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짜투리가 남을 수도 있고 혹은 안 남을 수도 있고 그게 메주어입니다. 주로 어디 들어가냐면 난간 손잡이 같은 데 보면 난간봉이 있잖아요. 난간봉과 난간봉 사이가 300mm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난간 그릴 때 300mm 간격으로 쭉 그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메주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기본값이 메주어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비트윈이 활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아이템은 비활성되어 있고 비트윈만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00mm 간격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 간격이 100mm이고 전체 아이템은 36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메주어를 디바이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아이템의 개수를 40개로. 그러면 비트윈 그러면 89.7436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게 메주어와 디바이드의 차이입니다. 보시면 디바이드는 맨 끝에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지는 거죠. 메주어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메주어로 바꿔볼까요? 메주어로 바꾼 다음 간격을 100mm로 이렇게 간격을 100mm로 했습니다. 이게 딱 맞게 떨어지네요. 다시 간격을 80으로. 그러면 이렇게 끝에 짜투리가 남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